침묵으로 누구든 제압하고 주도권을 잡는 법. 니체, 혹시 열띤 토론에서 당신의 모든 주장과 생각을 펼쳐놓고도 패배감에 휩싸인 적 있나요? 마치 내뱉은 모든 말들이 당신의 힘과 확신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 것처럼 목 안에 뭔가 걸린 듯한 불편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끊임없이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고 다른 의견을 비웃고 자기 확신으로 포장된 오만함으로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침묵이 약함의 표시이고 방어하지 않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며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 있다면요. 역사상 가장 오해받은 사상가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소수만이 감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이 말하는 자는 너무 많이 드러내고 설득해야 하는 자는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우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모든 대화가 진실을 위한 싸움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방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니체는 더욱 미묘하고 치명적이며 훨씬 더 지적인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침묵이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감이라고 믿었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은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빛을 잃고 존재감을 잃었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대화를 끝낸 경험이 있는 당신, 만만한 사람, 착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평정심을 이용하는 동안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침묵을 복종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승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묵을 답변의 부재가 아닌 궁극적인 답변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준비하세요. 나이체의 사상을 깊이 파고들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떤 상황도 제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답하고 반박하고 정정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하고 침묵하면 다른 사람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우리의 가장 깊은 약점, 즉 약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뒤에는 의문을 견디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공격으로 착각하며 모든 대화를 전쟁터로 만드는 연약한 자아가 있습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쟁할 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 굳건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논쟁은 지혜의 도구가 아니라 방어적인 갑옷이며 자아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이미 상대방의 게임에 말려들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인정받고 확인받고 이해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군중의 도덕성, 즉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고 착하고 옳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에 대한 갈망이 바로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니체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웃음, 비판,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전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해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말로 하는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지배력으로 측정되는 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통제력을 잃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반응을 멈출 때 커지는 힘입니다.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논쟁이라는 게임은 연극이고 먼저 일어나 연기하는 사람은 이미 진 것입니다. 니체는 반응적인 마음은 정복당한 마음이고 관찰하는 마음이야말로 위험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말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힘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일반적인 도덕성의 한계를 초월하고 절대적인 자기 통제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인 위버맨시라는 이상에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인물을 탐구하고 침묵을 지배의 무기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부터 침묵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약자를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비참함과 마주하고 그것을 힘으로 바꿀 용기를 가진 소수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평범한 인간은 관습, 도덕주의, 타인의 박수갈채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형의 존재가 있습니다. 희귀하고 위험하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위버맨쉬, 즉 초인은 세상에 반응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종종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위버맨쉬는 토론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값싼 감정 게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이해하고 언제 말할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침묵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설득하려 하지 않는 언어의 한 형태이며 존재감을 부여하는 언어입니다. 위버맨쉬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협이고 권위이며 자기 지배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칠 때 그는 자신의 시선으로 존경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그는 관찰하고 자신의 침착함만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의 침묵은 벽과 같습니다. 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다가 절망하고 그 절망 속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너무 많이 드러내고 균형을 잃습니다. 이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절약입니다. 위버맨쉬는 내뱉는 모든 말이 드러나는 움직임이고 모든 감정적 반응이 약점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를 대변하고 그 이상으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소음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침묵을 지배하는 자가 왕입니다. 니체는 위버맨쉬를 자신의 가치, 자신의 규칙, 자신의 도덕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죄책감, 두려움, 인정 욕구로 조종할 수 없는 개인만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이러한 모든 메커니즘에 대한 방패이며 그가 말할 때는 그의 말이 제국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무엇이 침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단순히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위협을 느낄까요? 예상되는 대립이 압도적인 부재로 대체될 때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심리학에 있으며 바로 다음 파트에서 탐구할 내용입니다. 침묵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혼돈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어보세요. 그것은 보기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울에 비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을 침묵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외부 저항 없이 자신의 주장과 마주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의 진짜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공허함을 숨기기 위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그 위장이 벗겨집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색다른 것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당신의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강력했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상호작용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상황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침묵의 힘이 우리 공동체의 실제 경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사회심리학은 이미 대립 상황에서 침묵이 판단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단지 듣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드러났다고 느끼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답변과 반응 없이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경계 상태에 들어가고 두려움과 불안의 영역인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걸까? 그는 내 불안감을 눈치챘을까? 그는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 심리적 전쟁터에서 침묵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작용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을 배지만 모두가 느낍니다. 니체는 현대 심리학이 이를 확인하기 훨씬 전에 이를 직감했습니다. 그에게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반응에 노예처럼 삽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허영심 때문에 반응하고 잊히는 것이 두려워 말합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고귀한 정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뱉는 모든 말이 적에게 넘겨주는 패이고 모든 감정적 반응이 공격할 곳을 드러내는 비자발적인 외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침묵은 조종자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며 번성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반응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순환이 깨지고 조종자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확인받기 위해 당신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답변이 없으면 그는 길을 잃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토록 숨기려고 애썼던 약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침묵은 해결되지 않은 아픔을 건드립니다. 거부, 버려짐, 굴욕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죠. 왜냐하면 갑자기 상대방은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애적인 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환상의 중심,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편합니다. 반응하고 정당화하고 설명하려는 모든 충동, 배워온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침묵은 강력합니다. 자제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제력은 진정한 힘입니다. 이제 침묵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방어를 무너뜨리며 허세를 벗겨내는지 이해했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힘을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침묵을 의식적인 무기로 바꾸는 방법,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떤 논쟁에서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게 되면 아무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침묵의 힘을 이해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죽은 이론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침묵을 정밀한 무기로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방어막이 아닌 상대방의 가면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확하게 베어버릴 날카로운 칼날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본능이 반응하고 정당화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욕구는 독입니다. 그 욕구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 신경 쓴다는 것, 여전히 그들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그 욕구를 죽일 때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침묵의 두 번째 무기는 관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설명에 몰두하고 빈 공간을 말로 채우려고 애쓸 때 당신은 듣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꾼이 숲에서 먹잇감의 발소리를 듣듯이 듣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두려움, 미묘한 모순, 오만함으로 위장된 불안감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할 때, 만약 말한다면 그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의 정확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시간입니다. 침묵을 지속하는 법을 배우세요. 침묵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긴장감은 힘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며 말하는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내면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불편함은 커지고 그들의 마음은 그 공백을 추측, 두려움, 피해 망상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침묵과 함께하는 당신의 단순한 눈빛 하나가 10마디의 잘 다듬어진 문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침묵을 마스터하면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것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은 우위를 잃고 조심스러워지며 매 순간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상호작용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수동적인 존재에서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순수한 지배력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침묵을 수동성과 혼동하지 마세요. 니체는 결코 나약함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능동적이고 긴장감 넘치며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낼 필요 없이 느껴지는 힘으로 준비하고 선택하고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을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문장, 정확한 한마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진실하고 더 깊고 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논쟁을 끝내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욱 민감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침묵을 이용해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매일 당신의 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이 더 이상 전략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사람의 소리 없는 외침이 될 때입니다. 다음에는 이 진실을 폭로하고 당신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갈등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의 침묵 위에 제국을 건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하게 되는 것보다 더 악랄한 것이 있을까요? 침묵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삼키고 논쟁에서 양보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등을 피하는 것이 성숙함의 동의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균형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종류의 침묵이 종종 지혜가 아니라 위장된 복종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니체는 이것을 냉철하게 간파했습니다. 당신이 평화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길들여진 항복일 뿐입니다. 당신의 침착함, 경청하는 능력, 너그러움, 대립을 피하는 모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당신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싸울 가치가 없다고,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가짜 평화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절대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노예의 도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자들이 강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가치체계입니다. 체념, 죄책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의 도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우고 낮추고 순응하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 덕이 있다고 느끼도록 가르치는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체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족쇄를 깨뜨릴 용기가 있는 사람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의 복종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당신을 내면에서 삼키는 그런 종류의 침묵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힘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니체가 말하는 권력 의지의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권력 의지는 소리 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의 침묵은 사라져야 하며 그 자리에 존재의 침묵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굴복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혼돈 속에서 일어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황의 흐름을 바꾸는 침묵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존중하는 침묵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된 개인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종당하는 존재에서 자신의 존재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면의 무리 도덕을 죽이고 침묵 속에서도 권위를 발휘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나이스 철학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인 위버맨쉬에 있습니다. 이미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위버맨쉬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때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침묵은 부재도, 공허도, 문장 사이의 공간도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은 순수한 존재이며 숙달이며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월을 원하는 사람들, 아프더라도 사회가 강요한 가면을 벗겨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위버맨쉬의 침묵은 억압받는 자의 침묵도 겁쟁이의 침묵도 아닙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전사의 침묵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고요함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자주 침묵을 지켰나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고,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당신의 진실을 짓밟도록 얼마나 자주 내버려 두었나요? 이제 그만하세요. 니체는 그렇게 사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며 그런 종류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침묵은 다른 어조를 띄어야 합니다.
도피처가 아닌 보이지 않는 권위의 외침, 경계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이해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이 여정을 여기까지 왔다면 한 가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이 주도권을 쥐는 침묵을 선택했던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그 경험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자신의 힘을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울렸다면,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통찰력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강요된 한계를 넘어 성장하고 현상에 도전하고 덜 밟힌 길을 선택하는 이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각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공유된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으며 당신의 존재, 피드백, 이야기는 이 공동 여정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 지식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떤 통찰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읽고 화면 너머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기억하세요. 약자는 소리 지르고 강자는 침묵하며 현자는 언제 말할지 선택합니다.